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연이은 폭염경보에 충북에서도 지난 주말 새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벌써 2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 대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 연결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뙤약볕에 바짝 달궈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체감 온도는 45도 이상.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엔 수시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33도 이상 되면 주의보가 되면은 시간당 일하고 10분 쉬고 35도 되면 경보가 되면은 한 15분 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 곳곳은 온열 질환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정해진 작업 시간이나 그늘막 없이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막 어지럽고 나가 시려지게 써서 저 밑에 나고 밑에 시원하잖아요. 저로 부재인 내려가서 한참 전에 거서 바람이 부니까 좀 깨놨느냐 안 메고 집에 올라갔어. 아이 뜨거운 못해. 지난 28일부터 충북은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천에서는 복숭아밭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어르신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면서 도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도내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열탈진 28명, 열사병 15명 등 6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취약 시간에 영농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많이 섭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농 작업하실 때 이제 나 홀로 작업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분들은 조금 덥거나 하실 때 무더위 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좀 푹 쉬시다가 이동하시고 외출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청주 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6월 방역 조치가 완화됐을 때만 해도 코로나와의 작별까지 기대가 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충북의 경우 5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재민들이 생활하는 괴산군 가물면의 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거주자 24명 중 8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수재민들이 귀가한 마을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돌아갈 집조차 없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접촉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그 도에서 자원봉사나 뭐 그냥 이런 접촉으로 됐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있을 때 간이 검사로 저희가 해드리기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주 연속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일 최대 확진자 수는 1,700여 명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6월 방역 완화 이후 검사 건수가 3분의 2나 감소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검사자를 포함할 경우 1일 감염자 수는 최고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 1명이 확산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기준치인 1을 넘어서 코로나 재유행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현재는 1.11로 5주 연속 1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코로나19 변이의 출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존에 백신을 맞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걸렸던 분들이라도 이 면역의 회피가 굉장히 탁월해서 또 재감염이 굉장히 잘 돼요. 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달 이상의 공백과 함께 낮은 접종률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수해가 담긴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엄청나게 쌓여가는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청주에서만 지금까지 4,000톤이 넘는 수해 폐기물이 수거됐는데 악취 민원과 감염병 우려에 선별 작업도 포기한 채 소각시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작업 차량들이 이를 쉴 새 없이 옮겨 담습니다. 바로 옆 적치장에도 가득 쌓였습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돼버린 가전제품부터 흙더미에 파묻혔던 비닐하우스의 뼈대들까지 모두 강내면과 오송읍을 중심으로 청주 수해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들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발생한 폐기물만 4,000톤을 넘었습니다. 청주 전역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의 열흘치 이상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지면서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분류 작업은 아예 포기했고 대형 건설 자재나 가전제품 정도만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싣고 들어오는 게 분리수거해서 싣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싣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해 지역에 뭐 그 일일이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몽땅 싣고 와서 여기서 분류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거지. 대부분 아직 물기가 다 마르지 않았지만 악취 민원과 감염병 우려에 방치할 수 없어 즉시 소각 처리해야 하는 상황. 시 자체 소각시설로는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을 들여 민간 소각시설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인근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악취도 많이 생기고 전염병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급하게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8월 말까지 수해 폐기물과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관계기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참사 전날 김영환 지사의 서울 일정을 추궁하며 김 지사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위급한 시점에 서울에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는 건데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를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전날 김영환 지사는 충북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오후 4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했고 김 지사는 비상 3단계 근무 발령에도 폭우를 뚫고 서울에 갔다며 김 지사의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도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김영환 도지사는 그날 저녁 서울행의 이유와 함께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또 14일 밤 서울에서 돌아와 14분간 도청에 머문 기록도 근무자 격려 방문이 아닌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로 변경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추모만 하고 있다면 충북도민들께서 결코 도의회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참사 전날 김 지사는 오래전 약속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전문가 2명을 만나 자문을 들었다며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라 상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 특히 비극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14일 밤 11시 김 지사 주재 회의와 관련해서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조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밤새 도민들께서 사고 없이 오늘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민주당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괴산군이 김영환 지사 땅의 인근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주연 괴산부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후영리 급경사지는 재해 위험도 D등급으로 수해 시 반복적인 침수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부군수는 도지사 고향이라고 해서 공공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며 오직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 사업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송인원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1957년 발전용으로 준공된 괴산댐은 얇은 접시 형태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보다 유형 면적은 4분의 1 정도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다목적댐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청댐 수몰주민대책위원회와 신단양개발회, 충북환경운동연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목적댐 전환은 사실상 댐을 다시 짓자는 것이라며 충주와 보은, 괴산 등 일부 지역의 추가 수몰이 불가피한 다목적댐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더 늦기 전에 무심천을 준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하상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을 넘어 이젠 무심천이 실제 범람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수용교에서 내려다본 무심천입니다. 길다란 모래톱이 군데군데 형성돼 있고 아예 섬처럼 자리 잡은 곳도 상당수입니다. 무심천 하상도로 옆에서 보면 거의 수평을 이뤄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상당구 쪽에서 무심천 하상도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곧바로 침수가 돼 교통 통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됐습니다. 하천 범람의 위험 또한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산에 퇴적된 흙, 토사가 문제예요, 토사. 준설을 못해가지고 사실 10분 강우에 확 쏟아지면 수익 갑자기 확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어요. 집중호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무심천은 지난해 홍수주의보, 올해는 홍수경보까지 발령돼 범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무심천 바닥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금강유역 환경청의 하천 기본계획에 무심천 준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2년 전쯤에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 준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무심천 바닥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시 준설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방하천일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국가하천이 생기고 나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수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청주시는 무심천 바닥 준설을 다시 한번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지역 호우 피해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호우 피해 시설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28,400여 곳, 피해 금액은 2,00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응급복구율은 공공시설이 93%, 사유시설은 83%입니다.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피해 면적은 2,82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성약품 주식회사는 CJB를 통해 수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임직원들이 모금한 1,262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CJB는 충북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도 위에 차를 세우는 행위, 엄연히 불법인데요. 청주나 충주에선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단속 규정이 달라 소위 딱지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턴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청주시 강서동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바퀴 2개만 걸쳐 있는데 보행자들이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피해 다녀야 되고 인도에서 차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게 이동할 때마다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인도에 차량이 있어 보행자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인도 주정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 흥덕구에서 적발된 것만 1,47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천이나 진천 지역 등에서는 인도의 주차에도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재량껏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제 단속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까지 포함되면서 인도에 1분 이상 세워두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단속되면 오늘부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지로 속한 곳과 명확히 보도가 아닌 곳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당분간 많은 혼선도 예상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곳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선 음성 금석 LH가 포함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금석 LH는 500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단지로 이미 입주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의 6월 국내 인구 이동 조사 결과 충북은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세종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충북 밖 지역에서 충북으로 전입한 인구는 13,845명으로 전출보다 392명이 많았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전출 인구가 3,860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41명 많았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세종이 인구 순유출을 보인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단양군이 도립화를 추진하던 단양보건의료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내년 5월 개원하는 단양보건의료원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직영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급실 외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8개 진료 과목과 30개 병상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과 2명, 내과와 정신과 각 1명 등 의사 4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과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인건비로는 매년 58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건설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종합평가한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했습니다. 1위는 5,400억 원을 기록한 주식회사 대원이 차지했고 2위는 주식회사 원건설, 3위는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 각각 2,100억 원과 1,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1위를 차지한 대원의 전국 순위는 65위, 2위인 원건설은 전국 92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신자컵 국제 여자 농구 대회가 오늘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청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이번 대회에 청주 KB스타즈를 포함한 국내 6개 팀과 함께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에서 4개 팀이 참가해 국제대회 형태로 대회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10개 팀은 2개 조로 나누어 예선을 치른 뒤 조 2위까지 4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며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